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빵아입니다. 가난이 안 좋잖아요.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쵸. 근데 가난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 그리고 대파님이 배운 거. 가난을 누구나 겪는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난의 기준에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도 모자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그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뭐 돈을 벌 거니까, 뭐 이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금액, 파이어가 되기 위한 금액,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자신만의 최소한의 기준, 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가난함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쵸. 과정을 우리가 겪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부자나 혹은 내가 목표한 파이어족이 되고 난 이후에만 행복을 하고 그 전 하기 전까지는 이 힘든 어떤 과정, 돈을 모으는 과정, 가난을 지나가는 과정은 힘들기만 하고 안 좋은 면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파마 씨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가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이 좀 부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남한테 자존심을 구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싫으면 안 하고 맞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한테 맞춰줬던 거지. 아, 사이가 좋았어 라고 했던 경우가 내가 내 의견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고 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 줬구나를 내가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 네, 가난을 거쳐왔기 때문에 느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는 이제 집이 힘들어졌을 때니까 우리가 거의 돈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맨몸으로 올라왔죠. 그렇지. 근데 이제 성과는 남아있는 거야. 그때 그 자존심을 굽히지 않네. 그리고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쵸.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언니랑 특별하게 부딪힐 일이 우리가 이제 없었잖아.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맞아. 그럼 엄마가 중재를 해주거나 이렇게 그렇죠, 해주니까, 그렇죠. 해결책을 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방 한 칸에 언니랑 나랑 둘이서 그 좁은 곳에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부딪힐 일이 많은 거지. 중재자도 없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번 집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가출. 그것도 뒤늦게. 막. 아니 뭐 사춘기에도 하지 않던 가출을 다 커서 저랑 살면서 하더라고요, 가출을. 이랬던 것 같아. 우리가 한 우리에 호랑이 2마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큰 호랑이는 당연히 이제 작은 호랑이한테 안 들려고 하는데 작은 호랑이도 커버린 큰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그러면 영역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곳에 묶어두니까 계속 당연히. 으르렁대면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인간이 아니라 호랑이면 영역 찾아 나가면 되는데 우린 이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가봤더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있는 돈을 딸딸 끌어가지고 고시원에 갔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시원을 갔어요. 왜냐면 혹시나 언니가 오라 그러면 얼른 들어오려고. 근데 나를 안 오라고 찾는 알았죠. 거예요. 혼자 사니까 좋더라고요. 아니 일주일이 지나도 나를 안 찾는 거예요. 나 정말 막 미칠 것 같은데. 똑같은 빵 일주일 동안 먹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나 안 보고 싶어? 막 이렇게. 네. 그랬더니 빨리 들어와. 치킨 시켜놨어. 이렇게 치킨. 얘기를 했죠. 얘가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집을 나갔더라고요. 뭐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딨어. 돈도 없고 그렇다고 이 자존심에 집에 내려갔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하루 이틀 있으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킨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오면은 그게 서로 이제 사과의 의미, 어떤 풀어지는 그걸로 내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놨어 이런 의미로 치킨을 시켜놨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먹었죠. 맛이 없더라고요. 혼자 먹으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해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그제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막
빨리 치킨 시켜놔서 빨리 들어와. 이래서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막 한꺼번에 싸가지고 얼른 집으로 왔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전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혹시 나를 찾지 않나. 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아, 내가 갈 데는 없고 어찌 됐던 간에 언니와 맞춰가면서 이 공간에서 살아야겠구나. 우리 보통 싸울 때 되게 사소한 걸로 사소한 걸로 싸우잖아요. 싸우죠. 큰 일은 같이 똘똘 뭉쳐 헤쳐가지만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뭐 내가 뭐 물컵 먹고 그거 바로 안 씻고 어디다가 만약에 놔뒀다. 그게 거슬려 하면은 아 이게 쌓이다가 그렇지. 이 행동을 언니가 싫어했지.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안 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 케이스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잖아요. 여성의 어떤 돈을 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해도 사람들이 부족함에서는 어느 정도는 참으려고 해요. 내가 나가서 더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부족하면 내가 돈을 벌면 이 집을 나가리라. 로또에 당첨이 되면 사표를 내리라. 는 등등 그렇게 하지만 로또가 되지 않고 10억 내가 모으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일도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일도 있고 좋은 면도 이렇게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가 맞춰야 되는 그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시간이 필요하지. 맞아.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지. 그걸 맞추려고 서로가 양보해야 되고 그렇죠. 견뎌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눌러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게 나 같은 경우는 그때 나갈 수 없는 당장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 뭐 잠깐만요. 그럼 돈 있으면 나갔겠다는 그게 거지? 아니지. 돈 있으면 나갔겠다 너.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제 집이 예전처럼 잘 살았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이렇게 했겠죠. 네. 그럴 수 있었는데 그 그때는 정도로 철이 없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할까. 못 해주는 자식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참고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좋은. 같이 파이어도 하고. 그럼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 자매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니? 이런 얘기도 듣고. 그쵸.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가난이 긴 가난이면 아니죠. 그러면 삶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쵸. 네. 긴 가난은 빨리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게 저는 겸손과 인내였던 것 같아요. 겸손과 인내. 정말 이거는 돈 주고도 배우기가 힘든 일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목표하는 돈, 목표하는 어떤 시점까지 지나가기 위해서 시간은 흐르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건데 참기만 하고 괴롭다고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파이어족이나 혹은 부자, 자기가 목표하는 금액이 된 이후에 극적으로 확 바뀌는 삶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 전에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행복을 찾고 배우는 게 있고 어떤 인내심을 배우고 이러면서 내가 목표한 것에 도달했을 때 또 어떤 느끼는 삶이 연장이 되어서 나가는 이런 어떤 라이프는 이어지는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가난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은 과정이에요. 내가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도 이 가난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찾고 배우면서 혹은 인내심을 높이면서 늘리면서 이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 가난이 내가 지금 돌아보면 내가 가난했을 때 그때 이 가난이 끝이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었죠. 그리고 같이 있는 언니를 믿고 이 가난에 계속 젖어 있지 않고 여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과정이야. 근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 그게 가장 고통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쵸. 생각하지. 희망이 없는 거. 근데
내가 가난에 정체하겠다고 한 것도 나의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좀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없을 거야. 그것도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말고 그 가난에서도 뭘 배우고 또 나아가면 되잖아요. 나아가면 우리가 목표했던 파이어든 부자든 경제적 자유를 만나고 나서도 그때 느꼈던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 미리 알았으면 좋겠죠. 네. 지금 가난하지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걸 아는 전제 조건에서 가난하다면 견딜 수 이것도 있겠지. 재미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건데 저 역시도 이게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했던 거, 단칸방에서 벌레 나오고 그래서 힘들었던 그때 시기가 가족의 어떤 우애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던 그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같이 고생을 겪었던 그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가난을 힘겹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지나쳐가는 과정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도 분명 좋은 면이 있어요. 그 좋은 면을 찾고 그 희망을 향해서, 희망의 통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봐요. 안녕.